안녕하세요. 오늘은 운동센터에서 우리가 꼭 배워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가장 첫 번째는 나의 강점과 약점에 대해서 좀 배우셔야 돼요. 조금 배우는 게 아니고 배워 가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운동센터라고 하면 뭐 필라테스 센터도 있고 피트니스 센터도 있고 뭐 요가도 있고 뭐 크로스핏이 있고 뭐 수영도 될 수 있죠. 뭐 골프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목적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그 센터에 가시면 대부분 체성분 측정이나 체형 분석을 하실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나의 강점은 무엇인지 또는 나의 약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꼭 배우셔야 됩니다. 만약에 운동을 좀 체계적으로 하셨던 분들은 전문가죠. 선생님들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어떤 부분은 좀 이제 좋다. 근데 그 좋은 부분에 비해서 이쪽이 좀 약한 부분이 있으니까 좀 보완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건데, 대다수의 회원님들 같은 경우는 약점만 많이 부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낙심하실 필요는 없고요. 약점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보완을 해 나갈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나의 강점과 약점, 주로 이제 약점에 포커스가 맞춰지긴 하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전문가 의견을 꼭 들어봐야 한다. 라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운동센터에 가시면 꼭 처음에 나의 강점과 약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시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 요거는 비용이 아마 들지 않을 수가 있어요. 체험, 그냥 상담하러 가시거나 아니면 무료 체험 수업을 들어보시거나 하면서 얻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들으셔서 여러 전문가들을 만나보고 가장 신뢰가 가시는 분을 선택해서 또는 그 가장 신뢰가는 센터를 등록을 해서 다니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전문가 의견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운동 프로그램을 구성할 건지에 대해서 또 배우셔야 돼요. 이거에 되게 많이 결여되어 있는 센터가 되게 많은데, 대부분 센터가 보면 수동적으로 일방통행으로 가는 센터들이 많습니다. 비전문가이다 보니까 전문가 의견을 따르는 것은 맞지만 어떻게 운동 프로그램이 구성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내가 가령 이런 거죠. 일주일에 2번 오는 게 좋아요, 3번 오는 게 좋아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거예요. 운동 프로그램의 목적에 맞춰서 회원님은 화요일 목요일 오시는 게 좋아요, 또는 회원님은 월수금을 오시는 게 좋아요, 내지는 매일 오시는 게 좋아요. 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운동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런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센터인지를 한번 파악을 하셔야 돼요. 운동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지 않고 네, 그냥 저는 매번 전신 운동 하니까요, 그냥 들으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 센터다 하면은 운동 프로그램이나 목적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정이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운동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6월달이다, 지금 6월달이니까 6월달 운동 목표는 이번 달에는 상담할 때 저희는 하체 정렬을 맞추는 거랑 복부 코어에 힘을 기르는 게 목표라서 아마 이번 달에 운동이 들어오시게 되면 그런 부분이 있어서 도움을 받으실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센터는 운동 프로그램이 한 달짜리 또는 6개월짜리까지는 아니겠죠. 거의 한 달 정도로 구성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네, 저희는 전신하고 매번 선생님들이 알아서 하시니까 믿고 따라오세요 라고 하면 사실상 운동 목적이 없을 수도 있다. 그냥 강사한테 수업을 맡기고 그냥 흘러가듯이 수업이 진행될 수도 있다는 거, 그런 데는 가급적 좀 피해 주시는 게 아마 회원님들한테 득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어요. 일단 그 짜여진 프로그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룹 프로그램 안에 회원님들이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또는 나한테 맞춘 개인 프로그램에 맞춘, 나에게 맞춘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거, 개인 레슨이겠죠. 처음에 말씀드린 거는 짜여진 프로그램은 이제 그룹 레슨, 그리고 나한테 맞춘 거는 개인 레슨, 이렇게 이제 두 가지 프로그램을 나눌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몸에 내가 큰 이상이 없을 때, 큰 무리가 되는 동작이나 이런 것들이 없을 때는 그룹 수업에 들어가도 상관이 없고요. 만약에 이제 내가 통증이 있거나 또는 특이한 어떤 증상이 있다, 또는 골절을 당했다,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룹 수업이 조금 무리가 될 수 있는 분들은 개인 레슨을 받으시는 것을 꼭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그룹 수업이든 개인 레슨이든 어떻게 구성이 되었다고 하면, 공통적으로 또 배우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 프로그램에 대한 맥락에 대해서 배우셔야 돼요. 무엇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거죠. 6월 달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다.
그거에 대해서 맥락이 뭐 1주 차이는 어떻게 되고 2주 차이는 어떻게 되고 3주 차 어떻게 딱 이어져 있다라는 것들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그날 가다 보면 운동이 후순위로 밀려요. 예를 들면 이제 선생님이 이야기했죠. 이제 뭐 이렇게 수업을 하면서 이야기하실 거예요. 만약에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화요일 같은 경우는 하체 운동을 했어요. 뭐 하지 정렬을 마쳤어요. 뭐 복부 운동을 했어요. 자, 그럼 목요일에는 어떤 운동을 할 거니까 빠지지 마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회원님들이 느끼기에 이렇게 해서 목요일에 연결이 되니까 내가 목요일 빠지지 말고 나와야지 라고 이제 연결이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화요일 운동하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하고 딱 끝나면 회원님들이 받아들이기에 다음 시간에 어떤 수업을 받지? 라는 어떤 그 정보가 없어요. 정보가 없다 보니까 다른 어떤 약속이 잡히면 운동보다 그 약속을 먼저 우선순위로 잡고 가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꼭 그 주에 그 한 주씩 어떤 식으로 운동이 흘러가는지, 그걸 한 달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꼭 하셔야 돼요. 이걸 꼭 배우셔야 됩니다. 만약에 공지가 안 돼 있는 센터라면 선생님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선생님, 그럼 그 수요일은 뭐예요? 그럼 목요일은 뭐예요? 알겠습니다 하고 그 정보를 받아서 가면 회원님들이 연결해서 운동하시기에 더 좋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이 동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우셔야 돼요.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꼭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냐, 그냥 수동적으로 선생님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걸 배우는 게 아니고 이걸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추가적인 설명이 선생님이 없다,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이야기 안 하고 그냥 하세요 라고 된다면 꼭 수업 끝나고 나서 물어보셔야 돼요. 저는 이 운동할 때 조금 무리가 된 것 같은데 왜 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 공격적일 수 있으니까 이 동작 왜 했던 거예요? 라고 이제 물어보시면 아마 강사 선생님들이 잘 친절하게 이야기해 주실 겁니다. 아마 이야기를 못한다 그러면 그 선생님 걸으세요. 이건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야기 못한다는 건 수업 준비 안 했다는 거예요. 수업 준비 안 하고 그날 프로그램 그냥 내가 생각나는 거 또는 뭐 그냥 대충 짜가지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강사 선생님들이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거에 대해서 대답을 잘 못한다 그러면 그 수업을 걸으시는 거를 좀 너무 센가요? 아무튼 그런 수업 준비 잘 하시는 선생님한테 배워야지만 운동을 연속적으로 우리가 빠지지 않고 할 수 있어요. 회원님들 돈 썼죠? 시간 써서 뭔가를 배우겠다고 오셨잖아요. 그러면 그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받는 게 당연한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뭐라고 하죠? 어려워하지 마시고 자꾸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네, 뭐 그 정도입니다. 네. 제가 또 이거 스크립트 써놓고 제 마음대로 이야기해가지고 일단 여기 써놓은 건 다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근데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 운동 목적에 대해서 배우셔야 돼요. 뭐 이번 주, 뭐 이번 달 운동 목표가 뭔지에 대해서 배우셔야 되고, 두 번째 왜 이 동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우셔야 되는 거. 그리고 세 번째가 되게 중요하게 제가 생각하는 건데 동작의 이름, 그리고 이 동작의 메커니즘, 어떻게 힘을 주고 어떻게 호흡하고 하는지를 꼭 배우셔야 됩니다. 대다수 회원님들이 보면 뭐 되게 쉬운 동작, 뭐 브릿지를 해보세요. 그래서 브릿지가 뭐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꼭 동작 이름이랑 그 운동의 메커니즘까지 꼭 배우는 자세로, 능동적으로 배우는 자세를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것은 여기까지고요. 아무튼 조리 없이 또 이야기한 것 같은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100일 프로젝트 얼마 남지 않았어요. 끝까지 파이팅 하셔가지고 우리가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좋아요. 저는 또 내일 다른 영상 또 찍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